일대에서 여성에게 침을 뱉거나 음료나 물 같은 액체를 뿌린 이른바 액체 테러범이 붙잡혔습니다. 음란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경남 지역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와 거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음 달까지 연장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피해를 본 겨울 수박과 화훼 재배 농가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표 벚꽃 명소인 진해가 핑크빛입니다. 설레는 마음과 함께 방역을 우려하는 목소리,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지난 12월 김해에서는 한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에게 흰 점액질 액체를 뿌리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옷이나 신체 부위에 음료나 물 같은 액체를 뿌리는 이른바 액체 테러가 최근 창원에서도 있었는데요. 늦은 밤 자전거를 타고 범행을 저지른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창원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 씨는 최근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지난 23일 밤 10시 40분쯤 집으로 가던 길,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한 남성이 자신의 머리 위로 침을 뱉은 겁니다. 제가 이제 이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 자전거가 지나갔고 뭐가 맞은 것 같아서 이제 당황했는데 이쪽으로 바로 뛰어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났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제 저도 항상 이쪽으로 운동을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자전거만 보면 무서워가지고. 창원 일대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액체 테러범 32살 A씨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늦은 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혼자 있는 여성에게 침을 뱉거나 커피 같은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만 약 20명에 달하는데 10대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자전거를 타고 액체를 뿌리는 것도 모자라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 행위까지 일삼았습니다. 여성에게 침을 뱉고 집까지 뒤쫓아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고 범행에 사용할 자전거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직장을 잃었고 사회적인 불만이 앞서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젊은 20대 정도의 젊은 여성들만 골라서 그런 범행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폭행과 공연 음란, 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또 과거에도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을 보고 정신병력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주와 거제를 중심으로 경남 지역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6일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 오후 5시 이후 2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거제와 진주가 각 9명, 통영 3명, 합천 1명입니다. 특히 이날 거제에서 발생한 확진자 일부가 한 교회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교회 방문자 등 추가 접촉자를 검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25일 저녁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남도는 이 남성이 지난 1월 29일 확진 이후 입원 치료를 받다 최근 폐렴 증상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와 거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진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목욕업 집합금지 조치를 다음 달 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제시도 다음 달 11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2단계와 유흥시설, 목욕업 집합금지를 연장했습니다. 한편 진주와 거제를 제외한 경남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가 유지됩니다.
진해는 이맘때면 매년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전국 대표 벚꽃 명소 중 하나죠. 올해도 어김없이 핑크빛 꽃망울을 터뜨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해 군항제는 취소가 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활짝 핀 벚꽃을 보며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영민 기자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전국 대표 벚꽃 명소 중 하나인 창원 진해 여자천. 수많은 벚꽃나무가 시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외국인들도 활짝 핀 벚꽃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The flowers are so beautiful. I'm really enjoying it. I haven't been here before, so I really like it. 날씨도 좋고 벚꽃도 많이 피었고 해서 보니까 눈호강도 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인근 상인들도 봄을 맞아 꽃망울을 터뜨린 핑크빛 물결이 반갑긴 마찬가지입니다. 벚꽃이 빨리 피는 바람에 일찍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장사도 안 됐고 했는데 많이 오셔서 너무 좋고요. 그러나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활짝 핀 벚꽃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당연히 불편하지요. 특히나 진해 이 지역에는 좀 조용한 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거는 연내 행사 아닙니까? 이제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고 이제 꽃은 피고 하니까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명소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한데. 활짝 핀 벚꽃을 보며 지자체도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몰리는데 조금씩 거리 유지도 하시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조금씩 하시면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가능한 한 진해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고 그래도 꼭 진해에 오고 싶다 하면 마스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진해 군항제에서는 코로나19로 모든 장소가 통제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의 이유로 창원시는 벚꽃 명소를 최소한만 개방해 관광객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창원 진해만큼이나 벚꽃 명소로 꼽히는 곳이죠. 경남에서는 가까운 경주로 벚꽃 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 막 꽃망울 터뜨린 경주는 이달 말이면 만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탓에 축제가 취소되는 등 올해도 봄을 만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에서 가장 먼저 벚꽃을 볼 수 있는 동천동 일대입니다. 도로 양쪽으로 활짝 핀 벚꽃이 제법 장관을 이룹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첨성대나 대릉원 인근 벚꽃도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지난해보단 사흘 정도 늦지만 평년 대비 닷새가량 이른 개화입니다. 예, 특히 벚꽃이 혹시 만발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왔는데 대신에 이제 목련도 많이 피고 개나리도 많이 피어 있어서 보기 참 좋았습니다. 올해 대구 경북 벚꽃은 24일부터 피기 시작해 일주일 뒤인 31일쯤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 경주를 비롯해 벚꽃 명소마다 축제를 취소하는 등 올해도 온전히 봄꽃을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아쉬운 건 뭐니 해도 상인들입니다. 계속되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로 매출은 이미 반의 반토막. 축제까지 취소되면서 반짝 특수에 대한 기대마저 사라졌습니다. 아예 기대를 안 해요. 지금으로 봤을 때. 그게 여파가 지금 작년에 안 된다고 해서 올해 좀 나아지겠지. 마음으로는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영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일단 코로나가 끝이 나야 뭐가 손님을 좀 더 올리는지 어쩌려는지. 영업 시간 제한이라든지 집합 금지라든지 4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관광객들이 좀 적게 와요. 가족 단체로. 가족이 와야 되는데 이 관광 경주는 알다시피 가족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빨리 풀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두 번째 맞는 봄 같지 않은 봄. 지난해 기약했던 진짜 봄은 또다시 내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겨울 수박과 화훼 재배 농가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겨울 수박과 화훼 농가,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이 정부 추경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확정돼 재난지원금 약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세부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비로 농가당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남에서는 7만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겨울 수박의 경우 경남에서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합니다. 최근 평년 대비 절반 정도로 가격이 폭락하면서 생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면서 소비가 크게 줄어 화훼 농가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6일 경상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창원시 의창구 파룡동에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과 강의실, 진료실, 강당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등 외국인 주민 6명이 센터 직원으로 근무해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남도는 도내 외국인 주민 지원 단체와 협력해 코로나19 방역 대응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게 행정의 역할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국인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격차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현재 경남에는 13만 5천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다문화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경로당을 건립해 시에 무상으로 기부 체납한 자연유치원 이정숙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마산 진동면 다구마을에 3억 원을 들여 경로당을 건립한 이 원장은 이달 창원시에 무상 기부 체납했습니다. 올해 86세로 그동안 모은 재산을 어르신들에게 뜻깊게 쓰고자 경로당을 건립하고 기부하게 됐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이 원장은 국무총리로부터 제10기 행정안전부 국민추천포상, 국민포장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경상남도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남도는 26일 도정회의실에서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일자리 대책 시행 계획과 고용안전 대책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도는 일자리 대책 시행 계획으로 정책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강화,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위기 산업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에는 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 협의회장과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 본부장 등 8명의 위원이 새로 합류했습니다.